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학습 용어, 국어 시험에 나오는 필수적인 용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증은 이게 증자니까, 그러니까 예증이니까 증명하다. 예를 들어 증명하다라는 건데 예시로 증명을 하는 거. 근데 애증이 있어요. 애증. 애증은 뭐냐면 사랑하는데 증오하는 거. 애증의 관계. 미워하고 좋아하고 한꺼번에 있는 거. 근데 이건 예증이야. 예증. 예지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 예지 능력. 예지 능력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예지 능력이야. 근데 우성은 나온데 이게 똑똑하게 깨달은 거야. 나의 성격. 깨달음에 의해서 포착, 깨달음의 능력에서 잡고 생각할 수 있는 서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예지적. 예언적. 예지적. 예찬정은 예배 찬송이야. 찬송. 그럼 훌륭한 거, 아름다운 거 찬송하고 찬탄하고 맞지? 찬송가 하는 거랑 똑같아. 예찬. 자, 온정적은, 자, 따뜻한 온정의 손길, 따뜻한 감정의 손길,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뭐, 이렇게, 불우유토끼 할 때, 온정적. 자, 우국지사는 나라를 걱정하는 거야, 우국지사. 외우, 외환, 이런 게, 내우, 외환이라는 게 있어. 내우, 외환. 외부로는 환란, 나쁘게 생기고, 안으로는 걱정이 있고, 내우, 외환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치? 이게 뭐라고? 외환위기 할 때는 외국 돈 위기를 말하는 거고, 이 환은 돈환이고, 외환위기 할 때는, 유비무환이 아니라 무환이잖아. 걱정이 없다고, 환란이 없다고, 미리 준비하면, 준비가 있으면, 이게 환이야. 우환은 나쁜 거. 무한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우는 군시무자야. 나라를 걱정하는 거야, 애국지사들이. 자, 우연적 얘기했죠. 우연적, 필연적은 95% 이상, 우연적은 아주 고전시설에는 떨어지면 절벽에 떨어지면 우연히 산삼이고 막 그러는 거고, 현대소설은 필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왜 갑자기 이거 나왔어? 뭐 이렇게 따지니까. 근데 진짜 소설에 더 중요한 거는 필연도 우연도 아닌 개연이라고. 대개는 적당하게 그런 일이 있을 법 해야지. 내가 옛날에 개연성을 무시하고 똥구멍으로 음식을 먹고 입으로 뭘 싸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이게 상상이 안 된다고 막 똥구멍으로 사과 먹고 수박 먹고 입으로 쭉쭉 물 싸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상하대. 왜 개연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해됐죠? 이것도 이제 우의적이라 할 때, 우의할 때, 이솝우화 할 때는 동물의 이야기가 이솝우화.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 그럼 우의적은 뭐냐? 여기에 나오잖아요. 사물이나 동물도 사물이야. 어떤 뜻을 내거나 풍자하는 모양, 사물에 붙여서, 은연중에 어떤 뜻. 그러니까 우의는 사물이나 동물을 비유해 가면서 어떤 걸 풍자로 비꾸는 걸 우의적이라고 해. 유기체 반대는 무기체거든. 유기체는 이게 기운이 있어. 생명작용을 위해서 만드는 유기체요. 단탄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탄단지, 단지가 탔다. 이게 유기체고, 무기체는 탄소, 산소, 금, 철 이런 게 무기체야. 무기물은 지구 탄생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더 이상 못 만드는데 이걸 광합성 작용해서 만들어서 감자도 만들고 뭐 풀잎도 만든 건 유기체야. 이 유기체를 썩으면 유기비료. 근데 공장에서 만든 강제로 그 화학결합해서 만든 건 무기비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는 생명작용이야. 살아있어. 그러니까 전체를 구성하는데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살아있어. 그러니까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 꼬집으면 뇌에서 아야 그러는데 무기물로 되는 기계는 여기 고장나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아야 안 해. 그냥 동작이 멈출 뿐이지. 이해됐지? 유기물과 무기물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유의적 하면 의미가 있는 거야. 의지가. 그러면 유의적 반대는 무의적, 무의미하다, 의미 없는 거야. 그럼 무의미한 거, 의미를 갖지 않고 하면 공부하는 게 무의미한데 의미를 가져야 돼.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유의적인데, 근데 의지가 없으면 무의미한 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의미가 머릿속에 안 박힌다는 거지. 유추라는 것은 유비추리의 준말이야. 유비추리.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예를 들어서 라면과 김치의 관계는
짜장면과 단무지의 관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은 듯이처럼 하면 이거 두 개의 관계처럼 이걸 추리하는 거잖아. 유사하고 비슷한 걸 추리하는 걸 유비추리라고 하거든. 그걸 두 글자로 했을 때 유추라고 그래. 유비추리를 두 글자로 줄이면 유추 이렇게. 근데 유비추리를 찾을 때는 이게 같은, 처럼, 듯이 이런 게 또 나와. 그래서 직유뼈랑 비슷해. 그런데 유추적,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의 성질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 이 관계를 미루어서 추정해갖고 이치를 따지는 게 추리. 유화적은 화합이야. 유화적 제스처 이렇게. 이렇게 서로 화합하자는 제스처를 북한이 취한다 할 때 유화적. 너그럽게 용서하는, 화합하자 이런 거. 그다음에 유희는 드래곤 유희 뭐 이런 거. 드래곤이 사람 돼가지고 하는 게 유희고, 그것도 유희고. 그러니까 진정이 아니고 드래곤이 놀이삼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유희 그것도 있고, 펀 말장난을 언어 유희라고 그래. 말장난. 이사방인지 남사방인지 뭐 이렇게 말장난, 말로 말장난 하는 거는 유희라. 웃기게, 재밌게. 의지를 알지?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달성해라. 이론은 뭐냐면, 이론은 이치리의 논리거든. 그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이론적이라고. 원리.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 이론에 대한 근거, 이론에 대한, 자, 이상적은, 이제 이치를 상상해보는 거야. 최고의 꿈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적인 상태에 공부하는 거. 이상적인 이상국가.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는 황금이 있다고 그래서 하고, 홍길동은 빈섬에다가, 그 허생전에서는 빈섬에다가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그랬고, 홍길동은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고, 율도국. 그러니까, 토머스 뭐 유토피아, 뭐 율도국, 마추, 뭐 이렇게, 율도국. 이런 것처럼 이상국가,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이성은 지혜가 있는 거지. 본능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치, 합리적인 이성. 그러니까 지식, 지혜, 이거였다는 거. 이렇게 이성이 따르니까 이지적이라는 건 지혜가 있다는 거야. 이지적. 지식, 지혜가 있다는 거야. 자, 일반적인 것은 일반으로 다 하니까 일반론, 그 다음에 개별론. 보편적 반대는 특수라고 그랬어. 보편만 특별한, 특별한. 일반적, 그러면 하나로 다 통과한다는 거야. 일반적은 하나로. 그럼 일반적 말고 개별적. 각각의. 자, 임의로 추려해라. 그럼 임의는,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마음 내키는 대로. 임시로 의미를 정하는 거야. 임시로. 그때 임시로 의미를 정하니까 임의적이야. 반장을 임의적으로 임명했다. 그럼 마음대로 임명한 거야. 임의적. 네? 자조가 자기가 조롱하는 거야. 스스로. 조롱. 조자가 조롱이요. 조롱. 자족은 뭐냐면 스스로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걸 자조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조롱하는 거. 자주. 자기가 주인인 거. 자주. 자기 주도 학습할 때 이게 자주야. 자주. 적극 반대는 소극. 그럼 극인데 이건 작을 쓰고 이거는 쌀적이거든. 그러니까 극을 계속 쌓는 거고. 아까 적층문학, 구비문학, 구전문학. 구비문학 입으로 전하는, 비밀리에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구비문학, 구전문학, 적층문학. 설화가 적층문학. 그래서 작가가 없고 이야기가 자꾸 변해가면서 이야기가 쌓여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전기문은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이게 사람에 대한 전기문, 위인전할 때 전기문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전기인데 여기 봐봐. 큰 대자에는 이건 기이할기야. 괴기 소설. 기이한 소설, 신기한 소설 할 때 괴상하고 기이한 환상. 그게 전기적이라 그래. 그러면 괴상하고 기이한 게 뭐냐면 구름 부르면 구름 오는 거. 요정세계에 가는 거. 그리고 판타지 소설을 전기적이라 그래. 여기 봐. 이거 기록할 기능은 요건 말씀 원자고 요거는 자기 몸기거든. 내 말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니까 전해내려는 걸 기록했다. 위인전이거든. 사적을 기록한. 일과 흔적. 사적. 일과 흔적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전기문인데 여기 큰 대자에다가 어찌하자를 써서 크게 신기하게 어쩌지 신기하다. 크게 신기하다. 크게. 이렇게 됐을 때는 기이할게요. 이걸 기억해야 돼. 할 수 없이. 아까 얘기했지. 전원일기, 시골일기. 이 전유의 설은 뭐냐 그러면 이건 위치 위상이고 위치 앞에
자, 고대, 중세, 근세, 현대가 있는데 현대의 앞에 있어. 앞전자. 이거는 머리고 이거는 고기류, 몸이고 이건 칼이거든. 칼 도마 앞에 있는 거야. 고기 앞에. 근데 이 전위에서는 뭐냐면 뭐 피아노 때려 부시는 거, 뭐 희한한 예술, 몸으로 막 칠해가지고 뭐 하는 거, 선구자적인 운동을 하는 거, 그게 전위에서야. 앞에 위치했다. 자, 이건 전지는 모두 한다는 거야. 이게 시점을 할 때 국어 같은 경우 해보면 이렇게 나눠져. 나하고 너하고 하니까 1인칭하고 2인칭 같이 쓰여. 그 다음에 여기는 3인칭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주관이고 여기가 객관이 있어. 자, 그랬으면 채우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야. 내 일기. 네, 1인칭 주인공. 내가 너한테 얘기하든 뭐 하는데 일기 1인칭 주인공. 근데 1인칭 이거는 객관적이니까 이 주인공은 자기 심리대로 쓰는데 객관적이니까 관찰을 하잖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오키가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야. 아니면 사랑방송님과 어머니가 직접 쓰면 불륜이 돼버려. 오키가 쓰니까 관찰자 시점이 쓰고 재미있게 쓰는 거야. 계란 좋아한다 이렇게 쓰면서. 이게 관찰자 시점이야. 이거지 관찰자. 근데 3인칭인데 주인공이 돼. 그가 모든 주인공이야. 나도 너도 아니고. 그가 제3자가 다 주인공이야. 이거면 전지전능한 신밖에 없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야. 보통은 그가 관찰자로 나와. 그래서 3인칭 사람 이름 나오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써.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는 거는 고전 소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3인칭 관찰자는 현대 소설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전지적은 전지전능한 신, 모든 걸 아는 신 이런 뜻이야. 전통은 통째로 이어서 전해 내려오는 거. 전통도 전해 내려오고 인습도 전해 내려오는데 인습은 버려야 할 것, 없어야 될 것. 인습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인습. 전통은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거. 이 창조적으로 개선할 때 온고지신이라고 해. 새 것을 익혀서 옛 것을 익혀서 익히론. 새 것을 만든다. 온고지신. 새 것을 만든다. 그래요. 온고지신. 그래서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만든다. 그럼 전통은 온고지신. 그러니까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변형시켜서 발전시켜서 이어든 거를 창조적 계승이라고 해요. 창조적 계승. 전형적은 형태가 정해지는 거야. 정해져. 이 전형적 반대를 개성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전형적인 것은 선생님들의 전형이 있잖아. 이렇게 몽둥이 들고 뭐하고 돌려가면서 근데 이제 개성적인 선생님들은 그거 거꾸로 하지. 특이하게. 그러면 인물도 있어. 전형적 인물 반대가 개성적 인물이야. 개성적. 특이한 인물. 나는 개성적인 인물이잖아. 자, 절대적은 절대 반대는 절대자. 절대자 알지? 절대자. 대적 못하는 거. 그럼 무죄.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성적이 다른 거고 상대평가는 등급이 매겨져. 사람에 따라서. 절대평가는 그냥 절대적으로 100점 맞으면 무조건 1등급. 90점부터 80점까지는 2등급. 이렇게. 이게 절대평가, 상대평가 할 때 절대적, 상대적. 정서적은 감정을 서술하는 거야. 어떤 걸 붙여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감정 서술. 종교는 알죠, 종교? 그 다음에 주관적 반대는 당연히 객관적. 객관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주관적은 내 생각이고 관은 관점이라는 거. 관점. 자, 주술은 주문이야. 주문. 주술. 주술적. 반복해서 무당들이 중얼중얼 하면서 그지? 주술, 주문. 주의적은 의미가 있는 거고 의지. 주정적은 감정이 있는 거고 감정이 주고. 이거는 의지. 의지가 중시고. 그러니까 이 주가 아니라 요게 보면 됐죠?